네, 배터리 아저씨에서 요즘은 애국 탈모로 밀고 있습니다. 박순혁 작가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국 탈모와 애국 빠박이가 이제 네, 예, 오늘 오늘 어떤 말씀드릴 네. 내용은 이제 초한전과 초한전. 친중매국 여의도 카르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들어가시죠. 네, 일단 이제 초한전 뭐 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최근에 이제 또 초한전 얘기 많이 나와서 이제 네. 최근에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 그 1999년에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의 차오량과 양상슈이라는 이제 두 사람이 네.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 네. 책 이름이 이제 초한전이고요. 초한전이죠. 예. 그 초나라 한나라 옛날에 이제 항우유방 그 초한이 아니고 이제 한계 한자 한계를 초월하는 전쟁이다 하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단 거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뭐냐 하면 앞으로 중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정면 승부를 해서 이길 수 있겠냐? 어렵지. 그러면은 미국이 못하는 하이브리드전 예, 뭐 하여튼 예, 그게 예, 하나가 예. 부정선거.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부정선거가 되는 거죠. 예.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심리적, 사이버전, 미디어, 문화 등 모든 영역을 전쟁의 무대로 확대하는 무제한 전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게 바로 초한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다음 넘기시면 요렇게 됩니다. 뛰어넘을 초 한계한 전쟁전에서 기존 전쟁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뜻이고요. 다양한 영역에서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전쟁 방식, 목표는 타깃 국가의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법원에서 무죄 받는 이런 것도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예. 정치, 경제, 외교, 심리전, 사이버전, 미디어 및 문화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무제한 전쟁이고, 이 초한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상적 배경이 되는 게 이제 클라우체비츠의 절대 전쟁 이론, 그다음에 손자병법의 전략 사상, 마오쩌둥의 인민 전쟁, 그리고 그람시의 진지론인데 이 그람시의 진지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람시는 이제 이탈리아 그 공산당이죠. 네. 서구 부르주아 지배치 질서가 얼마나 강고하며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장구한 기간과 인내가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생각했다. 서구의 진진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은 유기적인 지식인이라고 보았다. 대중운동으로서 노동계급보다 혁명적 지식인의 역할을 상당히 간주했고 이 지식인들을 자빨 지식인들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해서 하나의 이제 진지를 만들어서 구축하는 거죠.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한 거죠. 예, 제조산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제조산하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 각각의 그 중요한 포스트마다 이제 자빨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심어놓자 하는 거고요. 그 이제 심어놨던 그 이제 재판 이제 관이 뭐 이미선이나 정계선이나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이재명 그 무죄준 간사들이나 이제 뭐 그렇게 되고 저기 증권 쪽에 이제 꽂아놓은 사람이 이제 3% TV, 그 다음에 이제 슈카,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다음. 하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화웨이. 화웨이 같은 네. 기업을 활용해서 타국의 네트워크를 공격하거나 정보를 탈취하고 전자투표 시스템 해킹, 데이터 조작, 선거관리 시스템 침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초한전의 일환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론 조작, 예. 수천만 명 규모의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글로벌 온라인 여론 조작해서 이제 중국 쪽에 유리하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경제전쟁. 예, 여기서 특히 공급망 통제. 예, 이 부분이 이제 1대1로 AF 이런 거하고 다 관계되는 겁니다. 다음 넘기시면. 요게 이제 저기 그 YTN에서 이제 보도됐던 거, 이제 작년 이렇게 가을에 보도가 됐던 거예요. 이제 한국산 거른다 하는 댓글들이 막 있어요. 네. 이제 한국차 그거 못 써. 중국차가 짱이지. 막 이런 댓글이 있는데 이상하게 찾아보니까 중국 댓글 부대가 다른 댓글입니다. 예, 중국 댓글 부대들이 이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이거는 거의 뭐 그 저기 공작 차원에서 이제 실제로 막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네이버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이나 막 창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우리 나경원 의원이 이제 그 국적을 표시해야 된다 댓글에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그치, 있는데 이제 다들 동의를 안 하고 있죠. 이제 국민의힘조차도. 예, 다음 넘기시면. 네. 한국산 거른다. 한중 경쟁 분야에서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이커머스. 전기차와 배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과 중국 간에 이제 구군을 건 경쟁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중국산 전기차, 중국산 배터리가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친중 매국노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의도의 모든 사람들이 3% 슈카, 목화, 그다음에 이제 이복현 원장까지도 참. 중국산 전기차와 중국산 배터리가 유리하다, 더 우수하다. 한국산 배터리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의도에 그 배터리 아저씨. 친중 매국 카르텔하고 이제 1대 20만 원으로 제가 싸웠던 거고요. 예,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예. 배터리 아저씨. 예. 일부 중국인 의심 댓글은 한중 기술 경쟁 분야에 관련된 기사에 특히 반영하고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예. 한중 경쟁 산업 주제가 이슈화될 때 이에 댓글을 다는 경향도 관찰됐다.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 한국산 배터리 우수해 이러면 거기다 막 댓글 달아서 중국산 배터리 우수해, 한국산 안 돼. 이런 식으로 댓글 다는 애들이 중국 공산당이다. 예. 다음 요 겁주기 이제 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겁주기가 한국 경제는 모두 망할 것 등의 그렇죠. 표현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한국이 협력 대상으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현 정권은 친미 친일 정책으로 미일의 속국이 되고 있다는 갈라치기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중국 애들이 이제 하는 거고요. 손자병법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중국 산업이 한국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는 편견을 형성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가 지금 이제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여의도에 책임 있는 사람들, 이제 금감원, 한국거래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권사, 그다음에 자산운용사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의도 전체가 지금 중국에서 먹혀 있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겁니다. 다음. 이 중국이 왜 이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사업에 이렇게 사활을 걸어갖고 한국산 경쟁이니까 한국을 죽이기 위해 갖고 여의도를 장악해서 막 그런 마타도성 이제 악성 루머라든지 이런 이제 거짓 정보들을 왜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퍼뜨리느냐? 여기에 중국이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예.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중진국 함정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 용어인데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중간 소득 범위에 속하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성장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예. 지금 중국이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예. 세계 대부분의 중간 소득 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이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은 나라는 되게 극소수예요. 우리가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자동차,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 이런 이제 이 하이 퀄리티, 이 하이테크 산업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제 도약한 거거든요. 중국도 그렇게 되는데 팔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고 자동차에는 현대차가 버티고 있고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거를 망가뜨려야 되는 그 망가뜨리는 작업에 슈카, 3프로, 이복현 이런 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중국은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 이게 이제 그 등소평이 펼친 거죠. 해서 최저소득 국가에서 중상위 소득 국가로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3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3,160달러였고 중소득 계층은 13,210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기적은 힘이 빠지고 있는데 근본 원인이 처음에는 이제 이게 최저소득에서 중진국까지 갈 때는 중국이 썼던 전략이 뭐냐면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13,000불이 되니까 비싸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이테크 기술이 필요한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노동력이 더 이상 저렴하지 않고 환경 구제도 강화되어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전통적인 비교 우위를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산업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고 중국을 글로벌 가치 사슬의 고부가 가치 쪽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며 여기에 지금 핵심이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산업인 겁니다. 여기가 우리나라하고 경쟁 관계니까 예, 죽이기 위해 갖고 이제 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하고 있고요. 예, 다음 자원을 장악해서 세계를 제패하자는 중국.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은 이제 자원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희소금속, 히토리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을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고 21년도에 이제 프랑스의 이제 기욤 피트롱이라는 분이 이제 출발한 거고 중국은 그것의 핵심 자원인 희귀금속 대부분을 독점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뭐 코발트나 니켈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리튬 같은 이제 희귀 광물이 필요한데 그 광물을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으면 한국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술력이 좋아도 물건이 없으면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재료가 없으면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국이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를 갖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음모를 이제 드러낸 책이 이 책이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한국, 그다음에 유럽 이런 쪽에서 이제 이 희귀금속,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희귀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이제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1대1로와 AF, MB 자원외교 적폐 규정 이게 이제 같이 그렇죠.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AF 회원국이에요. 이렇게 많습니다. 예, 많은데 주로 보시면은 다 이제 이 자원 부국, 자원을 그러네요. 갖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 나라들 이런 데예요. 아프리카는 석유, 천연가스, 히트로 같은 희귀 광물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나라들. 여기가 다 AF 회원국이다. 예. 왜 그러냐? 다음 넘겨주시면. 중국 1대1로 브릭스 부정선거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적 혜택과 정권의 지속 보장을 대가로 광물 채권 이권을 중국이 가져간다면 중국은 향후 30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된다. 이 목적으로 AF 1대1로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AF과 선관위는 후진국의 선거관리 자금을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민간 업체의 분류기나 시스템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뒷돈을 챙기는 창구 역할을 하고 선거를 조작해서 친중 정부를 세워서 그 친중 정부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자원을 중국한테 갖다 바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다음 중국몽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가 그 이제 이 자원 뭐 이런 거 참여를 하면은 중국이 먹을 게 줄어드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갔고 이제 지속적으로 했던 게 바로 MB의 자원외교는 적폐다. 중국몽을 위해서 MB의 자원외교는 적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간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시면 이제 MB 자원외교 관련해 갖고 이제 막 얘기 많은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28조를 날렸다. 이제 프레시안에서 28조 날린 MB 자원외교 왜 이 적폐는 무사한가 하면서 이렇게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포스코가 3천억의 산소금 호수에 리튬 누적 매출이 35조가 나온 겁니다. 28조인데 이거 하나로 35조를 땡겨놓고 한 방에.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요 때는 이제 21년이에요. 요 때에 비해 갖고 그다음에 리튬 가격이 10배 올라갔고요. 아이고. 350조가 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MB의 자원외교는 총 28조를 투자해 갖고 엄청난 뭐 예, 부가가치 예. 창출했네요. 예, 다 실패하고 예. 딱 하나만 성공했는데 그게 하나 10배네. 예, 350조. 지금 이제 동해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가스 이거 이제 지금 슈카 말씀 거기서 엄청나게 까고 있어요. 3% 엄청나게 까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왜 하면 안 되죠? 하면은 중국의 이제 이 중국몽에 위배되니까. 그러니까. 예. 여기도 얘기하는 게 있고, 그거 한번 하면은 뭐 500억 뭐 5천억, 3천억인가 하여튼 뭐 몇천억 쓴다. 그 돈 날리면 아깝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날리다가 한 방 터지면 350조라는 거예요. 이것도 구조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 갖고 지랄 발광을 하는 게 거기다 뒤에는 중국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자원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동해 가스에서 석유가 나오게 되면은 중국의 이 뭐랄까 이제 이 자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언론들 막 시켜갖고 이거 동해 가스전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들 막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음. 자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고려안을 지금 중국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가 지금 이제 잭넌 하원 의원이 이제 미 국무부에다가 이거 지금 위험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답변을 미국 국무부에서 고려안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54를 거론하면서 핵심 광물 생산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이는 행정부와 국무부의 핵심 사안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 및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고려안이 MBK에 넘어가면 MBK에 넘어갔다가 중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야 된다. 한국 정부하고 협력할 사항이다라고 미국 국무부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그 자원 장악에 대해 갖고 이제 그거를 서구 국가들이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협력체를 이제 형성해 갖고 중국의 자원 장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은 이제 그 핵심 광물 MSP라고 이제 핵심 광물 안보 회의라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 의장국이에요.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몰랐어요. 예, 왜냐하면은 중국에 장악되는 언론이 절대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네. 예. 몰랐어요. 예,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네.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경제 분야에서 다 장악돼 핵심이 있네.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고려안은 안티모니, 인듐, 비스무트, 텔리륨 등 미국의 방어 산업과 반도체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필수적인 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려안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추진하는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인데 이거를 중국이 갖고 가려고 하고 그 중간에 이제 이 중간 단계 이제 중국이 바로 갖고 가면 이제 국민들이 뭘 할 테니까 중간에 하나 끼워 놓은 게 MBK라는 거죠. 예. 다음. 다음이요. 예, 다음 장이요. 예. 친중 매국 금감원과 이복현은 고려안을 중국에 넘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MBK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지금 MBK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럼 한국의 금감원은 한국 편 들어야 되니까 MBK를 막고 고려안에 힘을 실어야 되는데 반대로 MBK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게 고려안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고려안 유상증자가 되게 되면은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고려안형 경영진의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금감원이 막았어요. 유상증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라. 반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원래 금감원은 이제 유상증자 신청하면 통과시켜야 돼요. 별 문제가 없으면. 근데 월권을 행사해서 권한 남용을 해갖고 막아버렸네. 예. 그 그래서 혜택은, 어렵게 된 거네. 예, 그 혜택은 MBK가. MBK. 예, 그래서 지금 MBK하고 중국이 그 컨소시엄이 지금 1대 주주가 된 거고요. 고려안이 지금 2대 주주입니다. 이번 주에 주총이 있습니다. 이복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이 이게 이제 다 뭐랄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아름다운 명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서 네. 거버넌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이제 이 조직을 만들어 갖고 얘도 친중 매국 조직이에요. 얘들이 고려안에 대해 갖고 지속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고려안은 MBK 넘겨야 된다. 하는 언론 플레이를 막 광고비를 뿌려 갖고 각종 이제 증권 방송 슈카 같은 데는 한 7천만 원씩 막 주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슈카에서 유튜브인데? 예, 유튜브인데. 350만인가 380만. 아니 그래도 그렇죠. 그거 보면은 젊은 애들 그런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파괴력 있으니까. 7천만 원씩 받고 MBK를 띄워주는. MBK가 고려안을 인수해야 된다. 이런 거를 방송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복현하고 그다음에 오세훈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MBC에도 꽂아주고 KBS도 꽂아주고.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하기 위해서 이제 상법을 개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MBK가 마구마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갖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이제 자기들이 통과를 시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지금 저기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이거 거부권 행사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복현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통과시키지 않으면 내가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 근데 지금 임기가 2달 남았어요. 이 반드시 손봐야 됩니다. 이건 진짜 악질입니다. 이거. 아니 이복현 왜 이러지? 아니 윤 대통령이 그게 사람을 못 보나? 한동훈도 그렇고 이복현도 그렇고. 뭐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권력을 주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예, 권력을 받고 난 다음에 받기 전에는 예. 하고 다른데 달라지는 예, 거야. 딴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섭외하는 때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조선일보라든지, 뭐 조선일보도 이제 아까 이 MBK보다 이제 조선일보 그 저기 사이가 하고 있는 사모펀드가 그게 한인컴퍼니라는 데인데 그게 1등이에요. 그 사모펀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모펀드예요. MBK는 2등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도 사이가 이제 사모펀드 하니까 이제 뭐 사모펀드는 당연히 이제 중국하고 이제 자금 이런 문제 때문에 연결돼 있고 하니까 조선일보도 이제 친윤적인 성향을 이제 띌 수밖에 없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친미 반중 외교 정책을 펼치니까 조선일보에서도 이제 탄핵을 지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섭외했던 사람이 이제 이창용이나 이복현이나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뒷배가 있으니까 야, 이런 이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죠. 뒷배가 없이 그냥 혼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야, 이게 참.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2차 전지 핵심 광물인 코발트. 이제 코발트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콩고 DRC라고요.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가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콩고 DRC라고 예. 표기를 한 겁니다.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지금 코발트 수출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코발트 가격이 50%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콩고에서 전 세계 코발트의 4분의 3이 나요. 어이구 엄청나구나. 예. 근데 여기가 지금 내전 중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 콩고 대통령이 미국과 광물 협력을 맺을 테니 우리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콩고에 마노노 광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그 주식회사 금량이 광산을 갖고 있습니다. 오. 예, 여기가 제가 이제 과거에 IR을 맡았던 회사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이런 거 이제 설명하다가 이제 1대1로 AF 이렇게 이제 달려 들어간 아, 거고요. 그렇게 된 거구나. 아. 얘들이 왜 자꾸 이걸 못하게 하지? 왜 공격하지? 하다가 이제 예, 이유를 추적하다 파보니까 이 새끼들이 중국 돈 처먹고 저러는구나. 아, 그걸 이제 알게 예, 되신 알게 됐다는 거구나. 거죠. 예. 다음 넘기시면 콩고 DRC 코발트 접근 가능한 유일한 한국 기업이 금양입니다. 예, 콩고 리튬 강산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22년 10월이고요. 이때 제가 이제 IR을 맡아서 이제 디테일한 사항은 잘 알고 있는데 원래 그 리튬이 있고 리튬에 이제 그 다음에 탄탈륨,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 같은 희소금속도 같이 있는 광산이에요. 근데 그 강산 금양이 계약 체결한 그 강산 북쪽으로 5km 위쪽에 있는 광산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리튬 실제로 개발해 갖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광산의 소유주는 중국의 CATL이에요. 오. 중국의 CATL이 이제 북쪽에 있는 광산을 차지해 가지고 하고 있다가 당연히 남쪽에 5km 있는 것도 원래 CATL에 갈 거였는데 여기 CATL 원래 갈 거였는데 콩고 그 민주공화국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발각이 나서 나라가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 들어온 대통령이 야 이거 그 전에는 친중 정부였을 거잖아요. 이거 좀 우리 중국하고 거리를 좀 둬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말고 다른 광물 개발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는데 찾다 찾은 게 금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예. 다음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 코발트만 장악하면은 한국의 2차 전지 기업의 기술력이 얼마나 위대해도 못 만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내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리움 한때라는 분이 1월 30일 날 올해 초부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내 언론에서는 보도를 전혀 안 하죠. 자, 그래. 이제 중국한테 불리한 거니까. 예. 참나 이거 참. 예. 예. 대한민국은 미친 나라입니다 지금. 어이가 없다 진짜. 예. 어떻게 이렇게 예. 중국의 돈에 다 녹아 넘어갔네. 예. 그 이완용 있잖아요. 이완용. 예, 그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뭐 욕하는데 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에 더해. 이완용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더 수법이 더해요. 예. 여기에 지금 이거를 먹기 위해 갖고 이제 옛날에는 친중 정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2018년에 콩고 대선에 AF을 활용한 부정선거가 있어갖고 있었죠, 논란이. 이때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도입돼서 네. 콩고 사람들이 한국에 와갖고 선관위 찾아가서 항의를 하게 됐습니다. 음. 예. 이후에 국제감시단과 아프리카 연합 등에서 해서 결국은 이제 시민들이 데모를 통해서 이제 친중 정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친미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친미 정부를 다시 친중 정부로 바꾸기 위해 갖고 중국이 르완다를 시켜갖고 지금 내전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르완다가 콩고 민주공화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제 나라는 적은데 이게 군사력이 되게 강한 나라입니다. 예. 후투족, 투치족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예. 예, 그게 이제 요거와 관계 있습니다. 오, 예, 그렇군요. 예. 예. 2025년에 투표용지를 한국 내에서 인쇄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네. 콩고 대선에 저희도 이제 방송을 했는데. 했던, 예. 콩고 대선 투표지가 한국에서 대량 인쇄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부정선거 또 논란이. 성남입니다, 성남. 다음 장 보여주시면
성남에서 인수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스카이데일리에서 1월 18일에 보도한 거. 콩고 투표지 인쇄한 성남 안양에서 성남하고 안양에서 알바로 일하고 임금을 떼었다. 가서 이제 막 투표용지 막 인쇄하고 하다가 보니까 아니 왜 우리나라에서 콩고 투표지를 인쇄하지?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죠. 23년 10월 약 한 달가량 콩고 투표용지 알바 뽑길래 지원해서 성남에서 근무했었다. 안양에서도 다른 공장이 있다고 들었고 가나 콩고 쪽 현지 공무원도 와서 그들도 따로 용지를 생산했다. 콩고인들이 그때 대거 들어왔었어요. 예. 몇십 이게 명이. 지금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의 선관위가 중국의 그 중국몽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문재인이 이제 2017년인가 17년 12월인가 이제 중국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저 중국은 큰 산, 한국은 작은 봉우리. 우리 한국은 중국몽에 동참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중국몽에 동참한 그 되는 예. 중국몽에 동참하기 위해 갖고 MB 자원외교는 적폐다. 적폐몰이하고 자원개발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자원을 중국이 잘 갖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친주 정부를 세워야 하니까 앱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관여하는 이런 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이후에. 예, 다음. 금양이 망하면 중국이 콩고 DRC 자원을 독식을 하겠죠. 그래. 예.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 금양이 유상증자 신청을 했는데 유상증자 신청을 안 받아줬습니다. 하지마. 이제 이 공장이 부산에 있는 이제 드림 팩토리라는 공장인데 보시듯이 다 지었어요. 80% 짓고 20%만 남았는데 막대금 20%를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하지마 못하게 막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들어와야지 공장을 계속 짓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공장을 못 짓고 스톱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영업이 안 되니까 이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습니다. 의견 거절 받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5천억을 유상증자를 못하면 이 기업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못하게 하고 유상증자 못해갖고 이제 이 공장이 다 완공이 못 될 것 같으니까 감사 보고서는 의견 거절이 나오고 의견 거절이 나와서 상장 폐지가 지금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상장 폐지가 되면은 콩고에 있는 그 이제 금양이 갖고 있는 그 CATL 남쪽으로 5km 있는 그 광산 리튬, 탄탈륨 그다음에 이제 코발트가 있는 그 광산은 누구 소유되겠습니까? 중국이 CATL 거 되겠죠. 그렇지. 그거를 바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이 금감원 한국거래소 그 뒤에 중국 공산당의 이런 작업이 있다는 거죠. 이한용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이한용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이한용보다 더한 사람들이 여의도에 지금 드글드글하다니까요. 슈카, 이복현, 3%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여의도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예. 말아먹고 있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이제 용감하게 제가 하니까 이제 계속 핍박받는 거죠. 예, 다음 넘겨주시면 비아디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이제 대표적인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비아디잖아요. 비아디는 요번에 유상증자 8조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8조 갖고 뭐 하냐? 유럽 상공장 건설해요. 예, 이런 회사하고 유상증자를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유상증자 열심히 해서 공장 지어 하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고려아연 금양은 유상증자 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고 이래갖고 경제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유상증자 안 해서 망할 것 같고 이 회사는 유상증자 안 해줘갖고 지금 이제 MBK 거쳐갖고 중국에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니 뭐 망하고 넘기고 비아디가 다 먹어라. 지금 금감원이 한 짓이 그거 아닙니까? 뭐 이복현은 진짜 지금 이완용보다 더 악질적인 지금 친중 매국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음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이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 대부분 모르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여의도의 좌빨 이 카르텔들입니다. 네. 애국 탈모 박순혁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